유시민도 참전. 자,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을 놓고 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갈등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자 이제 지지층에서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도 참전을 했습니다. 자, 어떤 입장을 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 다시 얘기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절차를 갖고 시비한다는 이 비판, 다름 아닌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당권파 의원들은 합당 논의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주말에도 기자회견도 하고요.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절차적 문제로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자,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대로 자, 합당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과연 형식적인 측면에만 반발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내용에만 치중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실익이 없다거나, 자, 집권 여당으로서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 합당이 더 시급한 일이냐라는 반대 논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유시민 작가의 주장과 달리 맞다, 절차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름 아닌 차기 당대표 선거, 정청래 대표와 경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김민석 총리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통합을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과 결과가 민주적이지 않다라면서 2014년이죠.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그런 사례라며, 당대표 결단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말부터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 굉장히 현근택 변호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 조심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큰일을 하려면은 이거 아닌가요?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아 진짜로 이 정치비상구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댓글이 그 난리가 좀 났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주말간에 있었던 일이 경기지사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춰달라 이런 표현까지 쓰면 당대표한테 수고를 요청했는데, 저도 정치부 출입을 해보지만은 이런 모습이 좀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절대 통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중도 이걸 의식해서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강덕구 세게 나가요. 아주 세게 나오시는데. 예. 이 세 분이 지금 스타예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 28명인가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제가 왜 현근택 변호사한테 말씀하라 하지만은 이렇게 갈려 있어요. 당내 네. 의견이.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 손해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더 큰 정치가 되고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내 제주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 절차와 과정이 하자가 있었다 하면은, 즉 옛날 노태우 김영삼처럼 산당 통합을 했다 하면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은 같은 식구끼리 대통령 선거를 함께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총선도 함께한, 목표가 같은, 길이 같은 그런 조국 혁신당과 통합을 하려면은 지도부나 의원들의 사전 설득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감쪽같이 무슨 삼당 통합 하듯이 했냐? 갑자기 하니까 반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네.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고위에서는 가결됐는데 앞으로 당무회의, 그렇죠. 중앙위원회 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걸러질 거예요.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논쟁의 폭과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오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된다. 절차를 갖고 시비를 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노기 평론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합당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쪽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합당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절차적 그런 문제점을 계속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상 언급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이제 합당의 비판적인 분들에게 좀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합당을 지지하고 찬성을 하고 있구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득 이런 게 이 상황에서 지금 크게 뭐 유의미한 상황인가? 지금 너무 지금 의원들이나 최고위원 말들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지자들끼리도 설전이 시끄럽고 지지자들 지금. 네.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뭐 각종 이 언어들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동지 언어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뭐 저까지 막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지금은 결론을 어떤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교통 정리를? 교통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네.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영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하세요. 문제인데요. 말씀하신처럼 사실은 뭐 저도 주변에 많이 듣는데 합당 자체, 그러니까 당을 합쳐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어요. 옳지. 네, 그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뿌리가 같고 어쨌든 줄기가 같기 때문에 뿌리가 같으면 사실 나중에 합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합당이 기본적으로는 다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었어요.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그랬거든요. 선거 때는 사실은 뭐 특별히라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좌든 우든 네. 뭐 중도로든 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다 합쳐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합쳐서 중도로 포지션을 나가야 선거에서 승리하거든요.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계속 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합치고 그다음에 중도로 나가는 게 선거의 최대 승리 작전이거든요. 이제 그 포지션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합당이라는 건 예전에는 딱 이제 당당의 뭐 총재 이런 분들이 우리 3당 합당 말씀하셨지만 합당 합시다 하면 그냥 했거든요. 그 전에 마지막에 아마 우리 안철수 뭐 그다음에 김한길 합당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뭐 새정치랑 민주연합 합시다 그냥 하니까 그냥 다 따라갔거든요. 그냥 됐어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아니란 말이에요. 당원들이며 이게 SNS가 발달돼서 다 오픈돼 있거든요. 옛날 같이 그러니까 딱 총재가 결심하면 나머지 다 따라가는 최고위원이나 의원들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의 문제나 이게 나오는 거라 이거는 저는 치열하게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미 그렇게 벌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토론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막 SNS 욕을 해봐야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럼 뭐 지역구별로 아니면 각 지역위원회별로 토론 같은 거 공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찬성 측 반대 측 우리 여기 토론하듯이 해서 토론하고 거기 사실은 결론이 나면 그게 따른다는 전제 하에 거기서만 결론이 나면 어느 정도 합시 아니면 우리가 원탁 토론회 같은 걸 이제 당원들 다 모이라 해서 당은 아니지만 선출해서 무작위로 우리 원탁 토론회 하면은 뭐 100명 200명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밤새더라도 토론하는 거예요. 결론이 났다. 그러면 그건 따른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좀 오픈된 토론을 전제로 그걸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처럼 각 단위별로 토론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다음 탑이 맞는데 지금 선거가 6월이라 네.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합당 토론하고 있을 때냐. 왜냐하면 지금 각계 후보들이 누군가 열심히 준비하고 뛰어서 그 지역의 지형을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면 한 달을 토론한다. 이 시국에 이게 과연 맞는 선택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 갖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 합당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당 저만 하더라도 해남한도 진도 이 출마 예상자들하고 세 곳 매주 한 번씩 토론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내용도 알려주고 뭐 이제 우리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도 있지만은 광주 전남의 통합도 있고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토론되고 있고 걸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된다. 네. 그러면
당원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민주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 이게 저 2월 말까지고 3월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뭐 정치 경험 짧습니다만 이제 합당한다 그러면 합당 뭐 당에서 대표단을 만들든지 꾸려가지고 서로 뭐 협상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각계 의원들이 각자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공동대표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물밑에서 조율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협상이 잘 안 돼요.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잘 물밑에서 어쨌든 약간 안 날려진 상태에서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들이 먼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정권을 주고 누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걸 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명을 바꾸자. 공동대표를 하자. 네. 이것은 구정체예요. 옛날에는 지분을 정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이건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짓 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네. 1억 공천원금 관계로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저 보수들은 수십억 수백억 먹어도 꿀꺽꿀꺽 먹어도 아무 소리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민주당 진보 세력은 도덕성 기준이 잔인해요. 네. 잔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럼 민주당 당명을 조국 민주당으로 할 거예요. 민주혁신당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틀렸고 공동대표 누가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먹히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국 대표가 그 의원한테 이제 경고를 했더라고요. 저도 국회 본회의에서 만나가지고 당신 그 또 해설하면은 안 된다. 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덮어야 돼요. 네. 또 잘못했고 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지금 찰떡같이 우리가 단결을 해야지. 저 콩가루 집안 상대하면서 우리도 분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근데 말씀드려요.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좀 압도적인 어떤 결과로 뭔가 어떤 결론이 나야 후유증이 좀 덜할 텐데 약간 좀 그 결과가 찬반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결정이 되면 승복하는 따른다. 더 큰 민주주의를 하는 정당이에요.